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 그려봤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 상상이 정말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이 이끄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AAM이라는 새로운 교통혁명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더 이상 먼 미래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내년, 내후년을 이야기하는 현실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최신 기사들, 또 기업 자료들을 가지고 이 흥미진진한 산업을 아주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과연 이 전기 에어택시가 돈과 규제라는 현실의 중력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이륙할 수 있을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 혁명을 현실로 만드는 긍정적인 힘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 마지막 관문들을 어떻게 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가장 먼저 기술이 과연 준비가 됐는가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네. 자료를 보니까 대표 주자인 조비 에비에이션이 시제기로 비행한 누적거리가 벌써 5만 마일이 넘더라고요. 와, 5만 마일. 네, 킬로미터로 하면 8만 킬로미터가 넘는 건데 이게 거의 지구 두 바퀴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거리죠. 이 정도면 그냥 한번 날아봤다 수준을 훨씬 넘어선 거 아닌가요? 네, 그 숫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날 수 있다를 보여주는 단계를 완전히 지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아, 신뢰성. 아주 흥미로운 테스트 내용이 있는데 프로펠러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일부러 몇 개를 꺼트린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착륙하는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아, 일부러 고장을 낸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다고요? 바로 그거죠. 이게 일종의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기술적 완성도가 정말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데이터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타이어 하나가 터져도 안전하게 갓길에 세울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수준은 조비뿐만이 아니라 보잉이 투자한 위스크에어로 같은 경쟁사들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서요. 산업 전체가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신뢰도를 확보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규제 당국이 안전하다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딱 찍어줘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특히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문턱이 높기로 아주 유명한데 이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어떤 변화죠? 조비가 총 5단계로 이루어진 FAA 형식 인증 절차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네 번째 단계에 깊숙이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계요? 그럼 거의 다 온 거 아닌가요?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죠. 이 4단계, 시험 및 분석 단계는요. 업계에서 최종장, 그러니까 엔드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엔드게임? 네, 이전까지 서류로 냈던 모든 안전계획들이 진짜 기체에서 실제로 구현되는지 하나하나 다 검증하는 말 그대로 실전 테스트거든요. 아하. 2단계에 진입했다는 건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리스크의 성격이 바뀐다. 이 기술이 과연 구현될까라는 기술적 리스크에서 그래서 이 사업이 제 시간에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상업적 리스크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변곡점인 거죠. 아하, 이제는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돈을 버냐의 문제로 넘어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군요. 맞습니다. 특히 형식 검사 승인 TIL을 위한 기체에 전원을 넣고 시스템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게 뭘 의미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만간 FAA 소속의 베테랑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직접 조종석에 앉아서 극한의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규제 당국이 직접 키를 잡고 최종 점검에 나서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사업의 성격이 상업적 리스크로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아직 매출이 하나도 없는 스타트업들이 이 비싼 인증 과정을 어떻게 버텨낼까요? 정부의 지원 같은 게 좀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산업의 두 번째 거대한 기회 요인으로 연결됩니다. 미국 정부의 정말 파격적인 지원이죠. 파격적인 지원이요? 네, 백악관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eVTOL 통합 시범 프로그램, 줄여서 이 EIPP라는 게 있습니다. 이 EIPP, 그게 뭔가요?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정말 파격적입니다. 네? 아직 최종 형식 인증을 받기 전인데도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실제 도심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시범 운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잠깐만요. 지금 인증도 끝나기 전에 실제 승객을 태운다고요? 네, 제한된 조건이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심지어 돈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기존 항공산업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 같은데요? 네,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 노하우를 쌓고 심지어 일부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정부가 직접 깔아준 셈이죠. 이건 전통적인 항공기 제조사들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혜택입니다. 아니,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여기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배경에는 차세대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아, 과거에 드론 산업에서 중국의 시장 주도권을 한번 내줬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랬죠. 그걸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는 거죠. 미 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걸 항공 분야의 차세대 혁명이라고 부르면서 힘을 실어줄 정도니까요.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위해 아예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면 조비 같은 회사들은 미국 시장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럼요. 이미 두바이와 서비스 독점 계약을 맺고 한국 서울에서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더라고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게 이 기업들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단순히 비행기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에어택시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아, 네트워크 자체를 수출하겠다. 네, 그래서 미국 FAA 인증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영국,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의 규제 당국과도 인증 절차를 함께 밟고 있습니다. 아, 한 나라에서 인증받고 다른 나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서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려는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게 2040년이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입니다. 와, 1,300조? 네, 몇몇 도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걸 넘어서 글로벌 교통 시스템의 표준을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거죠. 자, 들어보면 기술은 완성 단계에 있고 정부는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고 글로벌 시장의 문도 활짝 열려 있고 거의 뭐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 근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는 조비나 경쟁사인 아처 모두 최근에 언제 상용화하겠다는 그 확정적인 시점 발표를 슬그머니 철회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좀 찜찜한 신호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과제, 즉 리스크입니다. 4단계 인증 시험이라는 게 워낙 깐깐하고 변수가 많아서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검토하고 테스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뭐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워낙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이다 보니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겪는 그런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그런 지연은 곧바로 돈 문제로 이어지겠군요. 그렇죠. 제가 자료에서 조비의 재무 상태를 봤는데 아직 매출은 전혀 없는데 작년에만 순손실이 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억 원이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건 정말 시간이 돈인 싸움이겠어요. 맞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연료통을 달고 망망대해를 건너는 비행과 같아요. 인증 지연이라는 역풍이 불면 연료는 더 빨리 달겠죠. 아, 결국 목적지, 즉 상업 운항을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버틸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이들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설사 인증을 제때 받고 자금도 충분하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비행기만 있으면 뭘 하나요? 뜨고 내릴 장소가 필요한데. 네, 인프라 문제. 도시 안에 버티포트라고 불리는 이착륙장을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테고 무엇보다 우리 집 앞에 시끄러운 게 들어오는 건 싫다라는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 두 가지가 상용화의 거의 마지막 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소음 문제의 경우 조비는 나사랑 협력해서 객관적인 소음 측정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나사랑요. 네, 이착륙할 때 나는 소리가 옆 사람과 대화하는 소리 수준에 불과하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전략이죠. 헬리콥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좀 진전이 있나요? 두바이의 첫 버티포트 건설이 시작됐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게 뭐 뉴욕, 런던, 서울 같은 전 세계 대도시로 확산되려면 각 도시의 복잡한 규제와 부동산 문제, 교통 시스템과의 연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죠. 이건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럼요. 도시 전체의 계획이 함께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과연 전기 에어 택시는 돈과 규제라는 중력을 이겨내고 이륙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술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았고 정부 지원과 글로벌 시장이라는 순풍을 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인증 지연이라는 난기류를 만날 수도 있고 인프라 부족이라는 안개 속에 갇힐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하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FAA의 최종 인증 시험, TIA로 기술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EPIP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도심에서 상업적 생존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시험을 동시에 치르게 되거든요. 아,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동시에 검증받는 무대에 오르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전기 에어 택시의 미래가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데이터 속에서 한 발 한 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기술, 규제, 시장, 자본을 하는 4개의 바퀴가 드디어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 거대한 바퀴가 얼마나 부드럽고 빠르게 굴러가느냐의 문제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초기 서비스는 당연히 조종사가 탑승하겠지만요. 조비는 이미 슈퍼파일럿이라는 자율비행 시스템으로 수천 마일의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미래 교통을 상상해볼 때 이제 질문은 과연 내가 에어택시를 타게 될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처음 타게 될 에어택시에 과연 조종사가 있을까?가 진짜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